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건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설명회가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많이 떨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하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공사랑 이제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린 뒤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좀 복잡한데요. 저희 회사명이 좀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1993년 4월에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1996년에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5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저희 설립 근거법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이 기관의 정체성을 가장 좀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립 목적에서 저희 회사가 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설립 목적을 살펴보시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셨겠지만 저희 회사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첫 번째로 이제 각종 보증 업무, 두 번째로는 정책사업 수행,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와 있는데 아마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시고 가장 이제 인지도가 있는 상품이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상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뭐 집값 하락이든 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셨을 때 저희 기관이 대신해 가지고 보증금을 저희가 안전하게 돌려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제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다들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좀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저희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업무는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주택 분양 보증입니다. 좀 말이 생소하고 어려워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특별한 제도가 이제 선분양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뭐 모델하우스 같은 걸 오픈을 하죠.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한 다음에 저희가 뭐 계약금이든 이런 걸 돈을 받아가지고 건설사가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든 이제 그런 거 지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 건설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공사가 그런 일을 대신해 가지고 공사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납부했던 계약금 중도금을 저희가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저희 핵심 상품이라고 전통적인 핵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는 네 번째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이제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전세 사기가 워낙 조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뭐 전세 피해 구제 등 이제 각종 정책 지원 업무도 좀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각종 보증 상품이든 저희가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본사는 부산 VIFC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32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 PPT상의 조직도는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제 근무지가 이제 전국 단위라는 점은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근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근무하게 되느냐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일단 희망 근무지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배치는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 내부적인 인력 수요나 아니면 이슈들이 터지면 어떤 부서에 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제 희망하시는 거는 최대한 배려는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기관 운영에 따라서 배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순환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어떤 처음 근무했던 데서 쭉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뭐 계속 전국적으로 순환을 하시게 된다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희 회사의 인재상입니다. 저희 공사는 총 3가지의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체인지, 변화고요. 변화를 선도하는 주도적 인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이제 최고의 전문가를 지향하는 인재를 말하고 마지막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법 준수도 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이제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인재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사 지원할 때 보통 인재상을 많이 고려를 하시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 인재상이 단순히 뭐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다, 최고의 전문가다, 아니면 신뢰받는 인재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랑 나의 역량 을 저희 인재상이랑 키워드를 좀 매칭을 하면서 이제 입사 지원서랑 면접 때 이걸 녹여내시는 게 좀 입사 지원하셨을 때 플러스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좀 뻔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간략하게 공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저희 회사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저희 채용 절차 설명하기 전에 이제 2023년 저희 공사 채용 계획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설날 전 이제 1월 20일자에 회사 홈페이지에 저희 2023년 채용 계획을 공시해 놨는데요. 제가 PPT 마지막에도 첨부를 해놓긴 했는데 일단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규직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30명 내외, 그리고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는 70명, 총 145명을 채용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이제 30명 내외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사회 형평 전형, 이제 국가유공자랑 장애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가지고 뭐 채용 분야별 인원이나 뭐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고문이 올라오면 그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상반기 체험형 인턴 지금 채용 공고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고 마감입니다. 이제 전형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류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전형별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프로세스는 이제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이고 채용 절차는 크게 첫 번째 서류 평가, 두 번째는 필기 전형, 그다음에 2차례의 면접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 온라인 인성 검사랑 AI 면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이거 온라인 인성 면접이나 이제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저희가 면접할 때 면접 평가위원들한테 제공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니까 크게 부담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든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원 조사 결과 후 이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최종 합격자로 선발돼서 입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기간은 이제 모든 전형 단계가 허들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 단계 점수가 이렇게 주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형 단계가 지나가면 모두가 다 제로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제로 베이스여가지고 내가 필기를 조금 못 쳤다 생각이 들어도 면접 때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 매 전형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각 전형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평가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관리 6급 이제 대졸 신입직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6급 신입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사 지원을 하실 때 영어 공인 성적 기준을 충족을 하셔야 입사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 공인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플, 토익, 탭스 총 3가지 공인 성적만 인증을 하고 있고 토익 스피킹이든 오픽이든 이런 건 인정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700점 이상, 토플은 71점 이상, 테스는 340점 이상이기만 하면 입사 지원을 하실 수 있고 토익이 700점이든 아니면 900점이든 점수 차이는 없으시거든요. 그냥 지원 자격을 검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가 적부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을 너무 불량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블라인드를 위반하셨거나 아니면 저기 이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필기 전형의 응시 기회를 드리는 거를 저희 기관 방침으로 삼고 있거든요. 자기소개서 작성 불량 등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거 예시로 들어있는 공란 이제 한 항목 이상 50점 미만 작성, 2항목 이상 동일 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소개서든 직무수행 계획서든 작성하셔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를 공란으로 내거나 아니면 또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게 적으신 애국가 적으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없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그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기관명이 좀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비슷한 회사가 많아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거랑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이름을 많이 창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관명 같은 경우는 정확히 주택도시보증공사고 이제 허그 이 2가지를 제외한 이제 기관명을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저희는 불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지원하는데 입사 지원하는 회사 이름 정도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입사 지원할 때 기재하는 이제 성명 이제 기재란 빼고 이제 자기소개서 등에 이제 본인 이름, 본인 나이, 본인 성별 아니면 아버지 직업 이런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적으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용 공고문 올라갈 때 이런 자기소개서 작성 불량 기준이랑 블라인드 위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공고를 하니까 입사 지원하실 때 좀 유의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관리 6급 신입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자격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경력직이나 사회 형평 전형 이제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자격을 별도로 두고 있고 그거는 매번 채용 공고에 따로 적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해당 전형 지원하실 예정이시라면 채용 공고문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좀 저희가 채용 담당자로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서류 심사가 적부 심사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분들이 그 서류 자기소개서 작성은 조금 소홀히 하시고 필기에 거의 몰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자기소개서가 조금
소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종 면접 때까지 쭉 끌고 가는 항목이거든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면접 때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앞단계긴 하더라도 면접까지 면접에서 답변하는 것까지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충실하게 뭐 작성을 하시고, 저희 공사에 대한 이해도랑 본인의 강점을 좀 적극 어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입사하셨을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가 적부심사라고 하더라도 면접을 염두에 두시고 좀 충실히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입니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졸 이제 관리 6급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NCS 직무 기초 능력 평가랑 이제 전공 시험을 치르게 되시고요. 고졸 직원이나 뭐 경력직 같은 분들은 이제 전공 시험이 생략되고 NCS만 치시게 됩니다. NCS는 이제 40문제 100점이고요. 전공은 80문제 200점, 그러니까 100대 200, 그러니까 1대 2 비율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 점수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 동점자는 전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NCS 직무 기초 능력 평가에 이제 저희가 뭐 항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게 PPT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랑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고요.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채용 분야별로 이렇게 전공 필기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분야를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이제 100% 다 객관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주관식이랑 논술 시험도 실시 가능하니까 나중에 채용 공고문 올라오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00% 객관식으로 갈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채용 공고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실 겁니다. 필기 전형에서는 저희 선발 예정 인원의 2.5배수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필기 전형에서 한국사 능력 2급 이상 자격증을 따시면 0.3점의 가점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많이 불리하시더라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나래비를 쫙 세어보면 진짜 0.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이거 자격증은 여유가 되신다면 따놓으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뭐 준비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면 좀 전달해달라는 뭐 이게 지원자분들이 많던데, 저희가 최근 입사자 경험을 들어봤을 때 NCS 같은 경우 시중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고 이제 필기 시험을 앞두고는 이제 감을 익히는 정도로만 하고 전공 시험에 매진하는 게 좀 유리하다기보다는 보통 다들 그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공 분야별로 뭐 어떤 문제집을 보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문제집을 봤었는지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저희 지금 1층에서 채용 부스에서 저희 각 직렬별로 저희가 지금 최근 입사자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1차 면접입니다. 면접이 제가 2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면접은 이제 실무진 면접으로 이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층 면접, 그다음 PT 면접, 인성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T 면접만 이제 다대 1 면접이고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은 다대 다 면접입니다. 1차 면접에는 이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제 면접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직무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우리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면접입니다. 직무 심층 면접에서는 조직 이해 능력, 저희 공사에 대한 이해 능력, 공사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로 지금 뭐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걸 이해하셔가지고 본인의 경험이랑 역량이랑 매치시켜가지고 우리 회사 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하시는 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최근 이제 저희 뭐 면접하는 전후로 해가지고 최근 저희 공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그 주제들을 이제 랜덤으로 뽑으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공사에 대한 이해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이랑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랑 이제 발표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성 면접인데 저희가 원래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토론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인성 면접으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면접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능력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면접인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인의 경험을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성 면접은 이제 출제되는 게 뭐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책이든 아니면 뭐 입사 수기든 이런 거 보면 보통 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뭐 내가 이런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뭐 극복하지 못하는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다. 이런 것들 질문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뽑아내시고 내가 했던 경험들이랑 이런 걸 매칭을 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수술수술 답변이 나오시면 좀 면접을 하실 때 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2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역량이나 이제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제 대인 관계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지원자분들이 저희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랑 애정을 갖고 있으셨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인성 또 태도도 이제 보시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에 솔직하게 답변을 주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설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설명을 마치고 이제 Q&A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Q&A 진행하기 전에 이제 채용 담당자로서 간단하게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되게 취업난 엄청 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회사 입사 지원할 때만큼은 이제 단순히 이제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나는 그런 준비로 인해서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나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 이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분명히 다른 지원자분들이랑 차별화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좀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채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런 역량이나 경험이 있을 때 좀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어필이 되는 그런 어떤 자격증이나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입사 지원했을 때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우대가점을 주고 있는 거는 진짜 전문적인 자격증밖에 없거든요. 뭐 진짜 변호사랑 세무사 뭐 이런 거 아니면 저희가 딱히 우대하고 있는 자격증은 없어서 뭐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역량이라고 함은 일단 저희 인재상에 부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저희 회사 업무를 얼마나 많이 숙지하고 계신지 그게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잘 보여주시면 네, 강점이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PT 면접 말씀하셨는데 네. PT 면접 진행 방식이
전지에다가 어떤 어떤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서 개조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그런 설명하는 그런 PT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따로 전지나 이제 뭐 그런 거는 하진 않고요. 저희가 네. 일단은 저희가 랜덤으로 뽑으실 수 있게 몇 개의 주제를 드려요. 그 뽑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비 시간을 드리거든요. 그 준비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메모하실 거 A4 용지 한 장을 드리거든요. 그 5분 동안 준비를 하시고 이제 면접 장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발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화이트보드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때 화이트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발표를 하셔도 되고 그거 없이 그냥 발표를 하셔도 되고 합니다. 저희는 따로 전지 드리고 뭐 작성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개인적인 네. 질문이실 수 있는데 네. 담당자님이 네. 입사하실 때 네. 그 PT 면접 주제가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된 이슈였나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사회 이슈나 경제 전반에 대한 질문이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사가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이긴 한데 저는 그때 저 입사할 때도 그때도 PT 면접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주택 경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경기 금융 위기도 지나긴 했지만 그때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락 시기였거든요. 그런 게 이제 버블인지 아니면 실물 경제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주제였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강태우라고 합니다. 저 여기 담당자님께 궁금한 점 있는데 아까 그 여러 가지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다 주택 관련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담당자님도 뭐 연배 짬이 좀 있으시니까 그 일하셨을 때 예. 보증 업무라서 서류가 많고 서류 챙겨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업무가 좀 힘들었고 그 업무 하시면서 와중에 좀 보람을 느꼈던 부분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 길을 와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저희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지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각종 보증을 직접 발급을 했었었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핵심 상품이 분양 보증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금액도 크고 챙겨야 될 서류도 진짜 많긴 많아요. 말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챙겨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지만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어떤 서류를 챙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잘 진구만 하면 크게 업무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잊었는데 일단 답변을 드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류를 진구하면 조금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놓치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사에 있으면 요새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주택 분양 보증도 있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랑 임대 보증금 보증이 있거든요. 아마 지사로 발령되시게 되면 그런 업무를 많이 하실 거고 실제로 조금 뿌듯한 거 같은 경우는 전세 반환금 반환 보증을 실제로 끊었을 때가 좀 제일 보람찼던 게 제가 지사에 근무했을 때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첫 출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전세금이 못 돌려받을까 봐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보증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신 걸 보면 좀 약간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 재산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아파트도 있으시지만 이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많이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불안해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보증 요건을 검사해가지고 이제 발급 받으시면 본인이 이제 재산을 지키신다는 안도감 때문에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을 때 그때 좀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셨던 거 답변 다 됐나요? 제가 하나 놓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네, 오늘 채용 설명에 꼼꼼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담당자님께 질문 드리자면 서류 전형 평가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기관 특성상 주택과 관련된 업무 실무라든지 혹은 그러한 관련 업무 수행 능력 그 지식이나
지식이나 또 인성 분야에 대한 질문이 많을 텐데 둘 중에 어느 분야를 본인을 좀 더 뽐내는 게 평가에 있어서 더 좋을지, 인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중 아까 말씀하신 3개 인사상 중에서 어떤 걸 좀 중점으로 하면 더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참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은 게 저희가 막 계량화 해가지고 어떤 거에 뭐 3대 3대 4, 3대 3대 3 학계신 맞나요? 여튼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골고루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왜냐하면 직무 PT 인성을 어떤 거를 되게 비중을 엄청 높게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다 뭐 3대 4대 4 이런 식으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모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입사하실 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마무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이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이런 걸 조금 어필을 하시는 게 면접관 분들한테는 좀 확실히 좀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신데 뭐 그런 분들을 좀 좋게 보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채용 담당자고 이제 평가위원들이 또 느끼시는 바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작년에 허그에서 처음으로 도시공학 쪽 직무를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올해도 뽑는다면 그 뽑을 채용 예정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채용 분야가 아직 미정이어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작년에는 되게 많이 뽑았었잖아요. 작년에 아마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엄청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기본 베이스가 이제 경영, 경제, 법, 전산인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런 채용 분야를 저희가 처음 신설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채용 분야가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있을지 있다 없다 저희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채용 공고문 추후에 올라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하실 것 같고 도시공학으로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 금융 이렇게 저희 사업부서 쪽으로 배치를 받으실 거거든요. 뭐 지사는 아니시고 본사에서 이제 저희 이거 뭐지 건축 쪽 이런 일을 하는 사업본부가 있는데 아마 사업본부 본사로 배치를 본사 본부 부서로 배치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 아까 면접을 준비할 때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좀 좋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업무라는 게 제가 일을 직접 안 해보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 업무라는 게 이제 뭐 아무리 좀 자료 조사를 해도 좀 한계가 있고 이걸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업무를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진짜 저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 회사가 보증 상품이 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보증 상품이 있고 이제 보증 이행이 있거든요. 업무를 저희 근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많이 어려워요. 저희 회사 업무가. 그래서 다들 보증 상품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은 보증 이행 단계를 보시면 상품을 이해하기가 되게 더 좀 쉬우시거든요. 보증 이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보증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절차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드린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을 좀 쉽게 예를 들리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집주인이 돈을 못 줄 때 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근데 보증 이행 단계로 가셔가지고 그걸 더 이해하시면 어떤 경우에 이런 사고가 터진다. 사고가 터진다는 거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터진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준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이제 보증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보증 상품이랑 이제 보증 이행 절차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처음부터 끝단까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저희는 이제 보증 상품을 파는 회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보증 이행 업무가 저희 회사의 이제 존재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주택 분양 보증만 해도 사고가 안 터지면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가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민들에게 입주자분들한테 아파트도 지어드리고 아니면 어떤 사유일 때는 돈을 돌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뒷단까지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저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시거든요. 그게 나름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네. 네, 채용 설명에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는데 지금 상사이시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러면 신입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신입이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더 좋다.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태도적인 면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상사는 아니고 저희 상사분이 저희 뒤에 계시는데 저희 팀장님이 저는 그냥 일단 같은 팀원인데 같이 일했을 때 좋은 동료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의사소통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게 이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직보고하고 그래서 적당히 수습할 수 있을 때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도 그런 태도가 일단 같이 일했을 때 좋은 동료인 것 같고요. 네, 좋은 동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 그리고 보면 저희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단순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와가지고 물어봐주는 후배들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서 제가 되게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저는 후배 오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3분 이상 고민되면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물어봐라라고 하거든요. 고민하는 것보다 물어봐서 답을 찾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물어보겠다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자기가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은 동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채용 설명회는 좀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되게 다양한 채널이 많아요.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꾸준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나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